자녀들을 데리고 올 경우에는 영어가 6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좀 발전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들은 엄마 방학하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처음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생각대로 테스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제 밴쿠버 쪽으로 왔는데 벌써 이제 6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 되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어디나 이제 저희가 새로운 곳에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적응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뭐 여기 6개월 정도 넘었는데 어떤 좀 생각하는 게 있을까? 이제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아. 음. 캐나다에 오면 캐나다 법을 따라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행정 처리나 고장 수리가 너무 늦어서 화가 나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2주, 한 달 기다려라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다려라 그래도 처음처럼 화가 좀 덜 나는 것 같아. 약간 마음이 안정되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그런 해탈의 자세? 나도 좀 그런데 그거 말고 나는 여기 좀 6개월 살아보니까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는 요리 실력인 것 같아요. 요리를 이제 기존에 많이 사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의식을 안 하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만드는데 처음에는 진짜 뻔한 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장조림해서 먹고 막 이랬었는데 소고기 많이 구워 먹고 물론 소고기는 여전히 맛있긴 한데 조금 지겹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요리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짬뽕이라든지 뭐 소갈비 구이라든지 요런 걸 해 먹는데 맛도 굉장히 있고요.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나도 정말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데 내 실력이 더 일취월장한 것 같아. 그건 맞아. 정말 일단 요리에 대해서 항상 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맨날 맨날 맛없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저런 재료 사가지고 와서 막 쌀국수도 만들고 삼각김밥도 만들고 타코에 뭐 샌드위치, 맥모닝까지 치킨 랩까지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애들 반응도 좋으니까 아주 신이 나더라. 특히 맥모닝은 내가 보기에 맥도날드에서 먹는 거 맛 이상인 것 같아. 물론 퀄리티는 훨씬 좋고, 물론 그 이제 아침이나 또는 뭐 어디 싸갈 때 간식으로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한 땀 한 땀 다 구워가지고 켜켜이 쌓아 올리면서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어. 그러게. 근데 진짜 맨날 밥을 해 먹으니까 한국에서는 별로 조미료나 여러 가지 향신료들을 별로 구비하고 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집에 그런 걸 갖춰야지 제대로 된 맛이 나오니까 부엌 살림살이가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음식을 바로 해 먹으려니까 이제 식재료를 많이 사야 되고 자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요리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지, 생활 쓰레기들이.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그 음식물을 수거 안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처리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지. 좀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처음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특히 일주일에 한 번 버리면 그게 막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막 부패돼서 냄새가 되게 심하잖아. 그런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사실 지금도 완전히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만들어서 환경 친화적으로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올 경우에는 영어가 6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좀 발전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들은 이제 영어를 뭐 계속 학원 다니면서 공부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 한 6개월 지나니까 스피킹이 굉장히 많이 느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하면 학교도 있지만 동네에서 이제 앞집, 옆집, 요런 친구들이랑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한 3시간씩, 4시간씩, 그리고 뭐 주말엔 그 이상 놀죠. 뭐 물장난하고 놀고, 뭐 공 차고 놀고, 농구하고 놀고, 가서 또 게임하고 놀고 하니까 그런 언어는 굉장히 좀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동네 친구를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진짜 내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처음에 우리가 여기 캐나다에 자리를 잡을 때, 이쪽 지역에 이제 한국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 영어가 늘지 않고 한국말만 오히려 유창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 되게 많이 고민했었단 말이야. 걱정하고, 근데 실제로 학교에 갔더니 한국 친구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그 한국 친구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고 자기들 한국 사람들끼리는 의사소통을 한국어로 많이 하지만 사실은 걔네가 그냥 여기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아주 아기 때 넘어와서 사실은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편한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출신의 아이가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그냥 무조건 공용어인 영어를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더라. 그래서 내 기우였구나. 오히려 이렇게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쉽게 학교에 더 적응을 잘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제 성인 분들도 이제 영어가 뭐 그래도 조금 뭐 얼만큼 느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20년 전에 그 영어 실력에서 요만큼의 발전도 없습니다. 영어가 그냥 똑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나이도 있는 문제도 있고 특별하게 엄청 또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늘지가 않습니다. 당신도 클래스 막 다니고 그랬었잖아. 그렇지. 누구나 처음 넘어오면 파이팅 넘치게 영어 회화 클래스를 등록한다고 하지.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영어 회화 클래스에서 자신의 영어 능력 신장을 가능하도록 이끄는 사람들은 되게 적극적이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이번 클래스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적극적이고 말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어드리고 왔어. 그러니까. 들어만 드리고 왔어. 그럼 리스닝은 느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니야. 많이 웃어드리고 오느라고 조금 힘이 들어가지고 잘 안 나가.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학교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무료로 그렇게 등록해서 가끔씩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애들을 보니까 여기 와서도 그 동양 애들은 동양 애들끼리 많이 놀더라고요. 이제 어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린 친구들도 이제 그 동양 애들은 동양 애들이랑 많이 노는데 그게 어떤 문화적인 뭐 유사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맞아.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는 백인 여자애들하고는 뭔가 안 맞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시아 애들이 이상하게 잘 맞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집 앞을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차 한 대가 와서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차 문이 착 이렇게 내려오면서 동양 남성분 한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환한 미소와 목례를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너 아시아인? 나도 아시아인. 너 우리 아이 친구 아빠? 나 우리 아이 엄마 이렇게 서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친밀감이 느껴져서 아 이게 진짜 이웃이고 아시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네. 그런데 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아공 출신의 친구도 있고 브라질 친구도 있고 막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게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영어가 아니라 자기 모국어로 된 욕을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막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 남의 나라 말은 몰라도 남의 나라 욕은 엄청나게 빠르게 습득하고 서로 사용하는 걸 봤을 때, 좀 이 부분은 많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래서 조금 6개월 살다 보니까 이메일을 예전보다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를 다니면 예전에는 뭐 전화라든지 뭐 이런 그 막 그룹 톡방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없고 학교에서 뭐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과도 거의 이메일로 하고 학교에서 모든 오는 것들도 다 이메일, 보험료 내는 것도 다 이메일로 와서 이메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메일이 좀 이런 거보다 좀 늦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메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항상 한국에서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즉각적인 서로의 반응을 살피고 바로바로 응답해야 돼서 사실 그 피로감이 대단히 많았는데 처음에 이메일로만 소통을 한다 그래서 이거 답답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 행정기관에서 이메일에 대한 답신은 너무너무 빠르게 신속하게 해주시고 정성껏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메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격식이 있다는 느낌도 들고 서로에게 예절도 잘 지키고 그렇더라. 그리고 이메일을 그러니까 이제 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더 드는데, 일반적인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보다는 훨씬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제일 크게 느낀 거, 당신한테 변화는, 당신이 그 자급자족을 위해서 애들 머리를 깎아주거든요. 근데 그 실력이, 처음에 되게 이상했는데, 지금 6개월 지나니까 애들 그 헤어스타일이 제법 괜찮습니다. 여기 서비스 요금이 만만치 않아서 테스 형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제 손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아껴서 부자 될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머리를 제가 깎아주는데 쉽지는 않지만 또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유튜브를 탐독하면서 어떤 머리 모양으로 깎아줄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제 머리도 처음에 진짜 이상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잘라서 머리가 매일매일 짧아지고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네,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아마 한국에 가도 내가 충분히 깎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자급자족 관련해서 이제, 제가 개도 잡아서 조금 뭐 라면을 끓여 먹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어저께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갔는데, 닭을 한 8불어치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던졌는데, 닭이 없어진 거예요. 한 번 던졌는데, 그 옆에 캐나다 분이 물개가 들어가서 그거 다 빼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차비에 닭비에 왔다 갔다 기름값에 그냥 괜히 자급자족 한다고 그러다가 돈만 날린 것 같아. 근데 개 잘 잡으시는 분들은 개 잡아서 게장도 담가 드시고 되게 자급자족하게 나도 잘 그러려고 사신다고 그랬어. 하더라고. 그리고 오늘도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캐나다 처음 왔을 때는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레인쿠버라는 별명답게 한 달 내내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다 젖고, 신발도 다 젖고, 오후 3시만 되면 깜깜하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는 그걸 모두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뽀송뽀송한 날씨에 써니한 하늘, 그리고 쾌적하게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계절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몰은 한 9시 반쯤 요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이 정말 깁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굉장히 비쌌던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조금 그 안에서 좀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공산품 다 비싸다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좀 다녀서 뭐는 어디가 좀 싸고 뭐 이런 거. 저도 커피를 하루에 집에서 굉장히 많이 타 먹는데 커피 값도 또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디 가면 어디가 싸고 어떤 때 또 그런 프로모션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경제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 한국에서 파는 공산품 청소 솔 이런 거 막 1,000원, 1,500원 하는 게 캐나다에 처음 왔는데 5,000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3배가 넘으니까 손이 떨려서 5,000원 자체가 별로 비싼 돈은 아닌데 막 한국에 3배니까 모든 게 이런 식이니까 청소솔을 처음에는 못 사겠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막 사요. 그래서 이제 물가 수준에도 내가 심리적인 저항이 많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스스로 느끼게 됐고요. 또 이제 각 항목별로 한국 마트에서만 파는 거는 한국 마트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마트에서 더 싸게 파는 건 중국 마트에서 대체품을 찾고 코스트코에서만 파는 거 싸게 파는 건 거기서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가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신 에어컨 여름을 대비해서 샀다가 환불했지? 맞아. 여기가 또 환불 천국이라고 해서 3개월 이내에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정말 환불 천국이구나 예 했는데 여기 등기 봉투를 미리 사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기 봉투 2개를 사둔 게 한 4만 원 돈 돼서 그거를 한번 환불 받으러 갔어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단호하게 이거는 환불이 불가하다 말씀하셔서 아, 모든 물건이 다 환불 청구에 해당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또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서 중고를 좀 찾아보기도 하는데, 중고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그냥 새 거를 사서 쓰다가 중고로 파는 게 이득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여기 중고 거래되는 물건이 진짜 약간 한국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일단 중고가 자체가 되게 높게 책정이 되고 한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부서지거나 망가진 거는 서로 사거나 팔 생각을 잘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망가졌는데도 이거 여기 망가지고 여기 망가졌어. 그래서 2만 원에 팔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 적응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캐나다 사람들은 다들 혼자 다니지 않지. 혼자 다니지. 혼자 다니지 않지. 그 옆에 무엇인가가 있어. 그렇지. 뭐지? 개가 있지, 개. 그렇지. 네.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이분들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둘이거나 거의 혼자 많이 다니시는데 다 이제 개를 데리고 다니시고 이제 제가 이제 공원 좋아해서 무슨 주립공원 이런 데도 꽤 자주 가는데 그런 데 가면 이제 곰도 나타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뭐 딸랑딸랑 금속도 있지만 뭐 큰 개, 나름 리트리버 뭐 이런 거를 다 아주머니들이 막 혼자 데리고 다니는데 아마 그게 호신용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가족 중심의 삶이고 또 이제 혼자 즐기는 삶을 많이 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개를 기르기도 하고 또 호신용으로도 많이 기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진정한 캐나디안이 되려면 개가 큰 대형견이 한 마리는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그러면 집이 자갈해야 될걸?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세입자를 기르는 집에는 거기 계약서에 항상 개를 조그만 기를 개나. 수 없음이나 아니면 소형견만 가능 이렇게 써 있으니까 포기하세요. 캐나다가 또 대마초가 여기 합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그 대마초 키우는 그런 것도 나름 요즘에 좀 인기가 있는 과예요. 그저껜가 이제 산에 있는 그 호수 거기서 이제 수영도 하고 그래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보니까 향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좀 대마초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여기는 합법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익숙해진다 그래야 되나? 근데 좀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누구네 집에 가면 마약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와서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합법인 나라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고 아이들을 기르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방학이긴 한데 저는 수업을 하나 듣고 있고요. 애들이 방학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방학을 해서 집에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튜터를 구해서 이틀 튜터와 이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UBC가 명문 대학교인데 이제 UBC 학생 튜터를 구해서 그거 있는 동안에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하니까 전화 와이프나 이제 애들을 좀 떨어져 있는 시간도 조금 이제 확보하고 또 같이 있을 땐 같이 있으면서 뭐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계속 여기서 일을 안 하시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모두가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 학원을 가고 이러니까 사실 함께 모여서 생활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는 함께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사실 그것도 너무 쉽지 않은 좋지만은 않지. 쉽지 않은 일이잖아. 어제 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 엄마 방학하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항상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웃었어. 자, 오늘은 캐나다에 이제 6개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저희 부부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혹시라도 이제 캐나다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정보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